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가는데 이준석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충청도 가는지 몰랐다. 패싱 당했다. 지난 주말에 이 일정도 청년 모임도 못 들었다. 네. 심지어 김병준 네. 선대위원장입니까? 그 양반 기자회견도 몰랐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전부 패싱 당하고 있다. 김종인은 소다. 네.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가치가 올라붙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해지면 프리미엄을 붙여가 비싸게 사와야 될 거다.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참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제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준석이라는 애가 지금 당의 후보가 정해졌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입당하기 전에도 좋지 않게 말했고 네. 그리고 안 들어오면 개문 발차한다. 네. 놔놓고 간다. 네. 들어와서 버스 타라. 네. 들어와서도 선거 룰에 있어서 윤석열에게 불리해 보이는 룰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 밖에 있는 김할배와 이 깐부 동맹을 맺었는지 어쨌는지 계속 그쪽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윤석열이 선거에 질 거다. 오늘도 또 그런 이 김종인이라는 가치를 또 띄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의 대표가 당 밖에 라디오 방송이니 TV 방송에 옛날에 출연료 받고 나가는 패널처럼 나가가지고 당에 대해서 당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당대표가 있었는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널 그러니까 그 당대표로서 주요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방금 회의상에서 주장하던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출연하고 하는 곳들이 라디오니 유튜브니 뭐니 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내용도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지는 내가 윤석열 후보 측하고 내가 이렇게 추진을 관철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무슨 김종인을 선대본에 끌어들이려고 한 다음에 본인이 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서 중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려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얘기들. 그다음에 무슨 일정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았다? 아니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해서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이게 무슨 한 당의 정당의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건지 어떤 그냥 그 정치 패널로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내용들을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좀 떠들고 있고 더 웃기는 거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의 별거 다 아닌 한마디를 아주 그냥 탑으로 그냥 보도하고 있는 것도 참 희한하고 참 괴상한 일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 대표를 최소한의 정치적 상식과 연륜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애정이라도 좀 있는 사람을 해야지. 그야말로 관종 비슷한 걸 갖다가 20대 지지한다고 이 쇼를 해가지고 네. 저렇게 당 대표로 만들어 놓고 저자가 지금 하고 다니는 이야기. 김종인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소. 영입 중단 안타까워. 김종인 때문에 지금 후보 당선 이후에 3주를 갖다가 협의하면서 네. 지지율이 내려가서 지금 추격을 허용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계속 당 대표가 일개 외부에 있는 정치 기술자의 네. 대변인 역할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준석이가 저러는 거는 왜 저러겠습니까? 김종인을 데리다 앉혀놓고 김종인 앞에 선거 치르기 위한 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치르는데 필요한 인적인 자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선거 이후에 윤석열에게 요구할 보따리 이런 걸 다 김종인이한테 맡겨놓고 지도 거기서 일정하게 보장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가 지금 이선으로 다 빠져나간 마당에 혼자의 힘으로는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도대체가 교섭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모자란 힘을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나눠 먹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저도 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두 번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이 선거가 언제까지 밖에서 이 당이나 후보를 비난하고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을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유에 돌려서 말하는 이런 뒤통수를 때리고 또 김종인 같은 사람을 띄우고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 세대를 대표하겠다, 뭐 스스로를 규정 짓는 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청년 세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요구를 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 측이 뭐 받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껏 이준석이가 하여튼 오매불망 얘기하는 거는 그놈의 반페미니즘. 하여튼 뭐 최근에 범죄학으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영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정말 뭐 반페미 정당으로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반페미 정당이면 되는 것인지 반페미가를 내세운 것 자체를 뭐라 할 건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 얘기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선거 캠프에 누가 참여하고 안 되는 거를 당대표라는 사람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 신문이나 이 이재명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사람도 일단은 당에 있는 모든 당직 송영길이라는 대표 자리 하나 빼놓고는 실권까지 다 뺏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맡기고 네. 선대위에 관한 모든 임명 권한까지 이재명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하지도 않고요. 네. 그럼 이준석은 윤석열이 됐으면 자기는 당의 모든 권한을 윤석열이 알아서 임명해라고 맡기고 선대위도 윤석열한테 맡기고 지를 부르면 부르는 대로 안 부르면 안 부르는 대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도리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저는 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합니다. 예. 2007년, 2012년에 당시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렇게 그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누군지는 그 당시 당 대표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철저하게 후보와 선대위 기준으로 해서 다 모든 게 일어나고 거기서 뉴스가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선대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보다 뭐 이준석이가 그것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당대표 어떤 이런 그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라디오 같은 데서 그냥 떡하니 한마디 된 게 뭐 어떻게 보면 일면 뉴스 터브 정치인만 뉴스 터브로 나와가지고 막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지면을 장식하는 이 현상 자체가 하여튼 참 눈뜨고는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공작이 있다 이래 보는데 과거의 민주당의 2016년 그 탄핵 촛불 국면이나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난 이후 문재인이 2017년에 보면 그 수기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고 네. 그리고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추미애하고 문재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네. 추미애가 철저히 패싱을 당했지만은 추미애가 떼놓고 후보나 대통령 문재인이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적이 있습니까? 그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뭐 자리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던 것은 뭐 약간 논란했던 건 기억하지만 정말 후보나 이런 뭐 그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거는 거는 추미애조차 안 했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준석은 일단은 TV 출연이나 라디오 출연 같은 걸 안 해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준석한테 그런 걸 묻는 데가 정부 정권과 가까운 김호준 따위들인 거죠. 거기 가서 이간질하고 집구석 싸움 난 것처럼 비춰지는 질문에 왜 답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준석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하여튼 당대표 취임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하여튼 끊임없이 하여튼 제일 신경 쓰는 거는 뭐 문재인이나 당이 아니라 문재인이나 거수기당인 것 같고 오히려 당에 이제 자신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뭐 까고 무시하고 뭉개고 딴지 걸고 계속 그 일들만 지금 몇 개월씩 해오고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참아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진중근이하고 요즘 뭐 유창선이 뭐 권경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보수 정당의 내부의 선대위 구성이나 또 뭐 거기에 내부에 돌아가는 일에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윤석열의 몽골이 3인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떠들고 간섭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참 역겹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파 하다가 그쪽에서 팽당해서 이쪽으로 뭐 오든지 온 것도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좌파는 안 맞다고 하고 왔어. 네. 있지만은 이 보수판에서 뭐 아무런 제가 뭘 권력을 누립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권마다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고 배신당하고 탄압도 받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쪽의 정권을 뭐 예를 들어서 막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윤석열의 선대위에 누구 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거론해서 내부에 그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네. 문고리 3인방 이러면 사람들이 아 윤석열이 3인방에 의해서 놀아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장제원이 백이종군 여의도 산하 바닥 훑더라. 이재명이 사과에 지지율이 반응했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장제원 꼭 고설하길. 이준석 장제원이 회의 참여 어머나. 자 차지철 장순실의 비유.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실패한 보수 정치인에 둘러싸였다. 아니, 나도 윤석열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접촉 권한 희한하게 진중권이는 언론이 기침만 해도 써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 보십니까? 그럼 뭐 그 저기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이거 언론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딴지 걸고 싶은 얘기들을 진중권의 입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네, 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딱 아주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저 윤석열이라는 이 보수 쪽을 대변하는 대선 후보가 잘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는 걸 진중권이가 항상 대리 소화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또 언론들이 뭐 문정권에 대해서 본질은 아니 비본질을 좀 건드려 주는 데 대해서 언론들이 또 대리 만족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판의 대선에 개입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수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보수가 아니고 남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간섭을 저렇게 할까요? 무언가 하여튼 의도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세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3인방 장제원 등을 쳤다 그러면 김종인을 들고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은 장외에서 자기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검태섭이나 그렇죠. 뭐 진중근이나 네. 뭐 권경이나 네. 뭐 서민 뭐 이런 유나 네. 또 뭐 그런 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윤석열의 이 김종인을 간판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윤석열 주변에 붙어 있는 기성 보수 정치인들을 다 드러내고 그렇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거기 윤석열이 만드는데 주역들로 다 들어가서 자리를 다시 되면 자기들도 권력을 좀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처럼 윤석열이 같이 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윤석열이 옆에 누가 앉아있다고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인이하고 시비 걸지 마라. 네. 빨리 저건 정리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되 누구 앉히든 대신 정책은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 사람들이 중도 좌파로서 보수 쪽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충원을 해준다면 정책을 비판해야죠. 그렇죠. 사회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라. 뭐 그러면 내가 뭐 지지할 수도 있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참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는 게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이 이준석이가 장제원이 장순실이 김진중근이 디테일은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아마 지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듯이 또 비아냥거려요. 네. 딱 짜고 치는 티키타카를 지금 딱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왜 진중근이나 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 정당의 사람 문제에 대해서 문고리라고 하면서 저렇게 말을 하나. 이게 참 희한해요. 네. 좀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인이 몸값을 돈 주고도 못 사는 소라고 하네. 참 그 말도 참 이게 참 이준석의 어떤 성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란 사람이 지금 이제 현재 그 윤석열 선대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뜻은 알겠는데
참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김종인을 소에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다그를 하는 이야기가 손자가 할배 보고 소라고 하는 것도 또 참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좀 드러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까불까불하는 정말 전형적인 철없는 그 젊은이 뭐 정말 철없는 이 어떤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석이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이 그냥 뭐 끊임없이 그냥 뭐 반패미 잘해봐야 반패미 그다음에 뭐 자기가 나이가 아직 마흔이 안 됐다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저런 사람들의 저런 류의 방금 특징은 항상 어느 쪽을 가도 이재명을 어느 날 진중권이가 편을 든들 권경애가 편을 든들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종인이가 이재명 척도 만났다고 소문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이가 내일 이재명 손을 들어줘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 그렇죠.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차라리 기존의 보수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보수의 문제는 이런 데 있다라고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주거 문제가 한국의 핵심인데 보수는 주거 문제가 그야말로 재벌 건설사 입장밖에 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보수가 좀 피가 되고 살이라도 되지요. 그렇죠. 그 왜 이런 권력에 관한 문제만 집착을 할까요? 그게 제일 지금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이제 현재 지금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확고한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무언가 지분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뭐 이준석, 김종인, 진중권, 뭐 권경애, 뭐 진중권이는 이런 사람이 직접 뭐 그런 것들을 나서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진중권 생각 속에서도 이게 이 지분끼리 그러니까 그 정치 엘리트들이 지분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지분이 안 돌아오면 그런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하면서도 뭐 지분을 생각하고 그런 걸 갖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 지저분해서 근처도 가기 싫은데 얘들은 참 지저분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게몬이라던가 어떤 이런 정책적인 비전 속에서 이게 지분이 논의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거꾸로 낸 게 뭐 헤게몬이나 정책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지분만 연락에 뭐 3대 7이냐 4대 6이냐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것이 참 대단하고 물론 뭐 정치의 속성이란 게 권력을 이제 얻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이긴 하지만 최근 독일 총선 같은 경우 이제 그 몇 개월 동안에 이제 3인당이 이제 일당으로 등장한 다음에 당연히 과반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연정 논의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민당과 녹색당하고 이제 3당의 연립 정권에 출범한 것이 이제 확실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요하게는 그 3당 같은 경우의 논의가 물론 본질적으로는 어느 장관을 누가 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깔려 있지만 최소한 그런 이 연합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정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하니까 뭐 재정 적자라던가 기업 뭐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속에서 이제 결국 지분 논의가 되는 건데 참 우리나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하여튼 그놈의 자리 결국은 뭐 전권을 주느냐 마느냐 뭐 김병준을 무슨 뭐 선대 본부장으로 할 거냐 뭐 무슨 위원장을 할 거냐 그게 왜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왜 그게 싸움이 되는 건지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준석이가 윤석열에게 적어도 내 일정은 나한테 물어보라. 언론에 기사 낸 다음에 연락 와. 난 못 가. 미리 논의가 줄려. 선대위 첫날인데 윤은 그러니까 이준석 패싱하는 일 있을 수 없어. 자, 선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다가 선거 지는 사태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게 대의는 뭡니까? 내가 대우받고 나를 무시하면 너를 죄를 뿌릴 수도 있다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딱 그 말이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우리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우리 주장만 받으면 니를 지지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뭐 니 거기에 우리 끼워 넣어주라 이런 이야기 일지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도 못 가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 있어서 같이 다녀요. 우리는 우리 주장만 받아주면 우리대로 잘 되길 바란다 할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지를 모아주겠다. 끝. 그거죠.
우리는 참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세상에 보면 깔끔한 사람이 좀 못 살고 지저분한 놈들이 잘 삽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게 뭐 세속적인 어떤 현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러니까 소장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작년 총선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 하다가 뭐 공천 뭐 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이제 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또 이제 공천 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때는 김종인이가 안 오면 될 건데 보름 사이에 뭐 한다고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인가 맡아가 차명진이하고 관하게 누굽니까 거기하고 뭐 시비 걸고 이러면서 그냥 다 망하는 길 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수 지지층의 표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하고서 정말 역대급 참패를 이제 가져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온갖 또 이제 전횡을 이제 일삼았는데 김종인 머릿속에 좀 그런 것이 좀 그려져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 나는 지금 이준석이나 김종인 입장에서는 윤이 떨어져 버리면 또 비대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은 거의 붕괴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저거들이 진짜 공천 놀라고, 주고 예. 야당으로 지금 임기 2년이니까 얘는 짭짤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걸 원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뭐 공개적인 회의에서 뭐 자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준석 지금 뭐 모두가 총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선거에만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 사정에서 그깟 뭐 패싱을 하네 마니가 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지 이준석이가 정말 자신이 대접받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로 자신이 나서서 지가 그렇게 자신이 대표한다는 20, 30대 표를 끌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접을 하나 안 하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나는 당대표고 이준석이니까 나를 대접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그 윤석열, 이준석 불협화음 삐걱이는 윤선대위, 윤영입한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이재명, 이준석 지지층 혼란 우려, 김병준 선대위원장 두고는 이준석이가 전투 지휘 능력이 우려된다. 참말로 진짜 만한 게 진짜 그러니까요. 보자 하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절마저 한번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남성들 중에는 상당수가 반페민일지 몰라도 저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절대 반페니스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러저러한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성 우대니 양성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이런데 불균형한 불공정한 정책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 참 모든 것들을 반패미로 이슈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뭐 실제로 최근에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걸 이유로 해서 뭐 20, 30대를 포함한 남성들을 전부 범죄한다는 것도 제가 반대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이 보수 어떤 정당에 들어오는 게 뭐 지지층에 혼란을 준다? 이준석의 말에 저는 1도 지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MBC에 뭔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이준석이가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김종배 시사평론가라는 애하고 통화하면서 인터뷰 중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라고 말한 이유는 해가지고 또 까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동당에서 동당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 짓을 하는데 난 저 당의 당원들이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저 당이 저런 대표를 뽑을 수도 없고 잘못 생각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지금쯤 들고 이런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당원들부터 지금쯤 저는 이준석을 탄핵해야 쫓아야 된다고 들고 나야 되는데 뭐 윤석열 대선 후보는 윤석열을 뽑아놓고 당 대표를 한 작자는 지금 뭐 하루가 멀도 하루에도 몇 번을 당의 대선 후보를 저렇게 욕먹이고 바짓가랑에 끌어잡고 똥물을 튀기고 있는데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방구도 없다. 당 대표실이 지금 멀쩡하다. 참 저 당도 희한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아니죠. 네, 당이 아닙니다. 이거 저건 정당이 아니라 진짜 어디 뭐 개모임이나 저기 뭐 노인회보다도 못한 개모임이나 노인회에서도 뭐 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이따위를 하게 되면 진짜 머리끄덩이 붙다고 싸움이 날 텐데 어떻게 저놈의 저 당은 정말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뭐 식물 중에 식물이 아니냐 도대체 저거 하여튼 좀 이게
저도 잠깐 뭐 두고두고 지금 두고두고 보고 있는데 이준석 문제는 정말 뭐 김종인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준석 문제는 정말 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이거 완전 완벽한 악성 종양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더 이상 지켜보기가 역겨워서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여